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공식 애도 기간은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슬픔, 아픔이라는 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어제까지는 아프고 내일은 안 아프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대처 과정에서의 어떤 사고의 원인, 진상 규명 지금부터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처 과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 경찰 지휘부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용산경찰서장, 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임재, 지금은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우선 이런 겁니다. 상부에는 10시 20분, 그러니까 당일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직후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지만 알고 보니까 밤 11시 5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식사를 하다가 가는 길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파출소로 이제 통하는 길이 3km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임재 서장의 경우에는 그 당일 밤 9시까지에는 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이제 시위를 막느라 그러니까 뭐 저녁 식사도 거르고 이제 시위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가 9시쯤 종료가 돼서 그 용산 경찰서는 그 이태원이나 녹사평역하고 좀 반대쪽에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공덕과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경찰서 옆에 있는 이 설렁탕 집에서 9시 24분경에 저녁 식사를 시작했고 9시 47분에 이제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태원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으면 식사하고 바로 이제 이태원 현장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9시 47분에 식당을 출발해서 10시 20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어떤 그 감찰을 통해서 확인된 시간은 11시가 다 돼서야 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걸어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1시간 반 동안이나 걸려서 갔느냐. 이거에 대한 약간 미스터리 의문 이것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 정황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서 자신의 관용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는데 네. 녹사평역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이동을 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이태원까지는 워낙 많은 인파와 이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뭐 그 6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걸 이제 차량으로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세 갈래 우회도로로 차량으로 좀 그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지금 다 차량에 꽉 막혀서 그 이태원 파출소에 진입을 할 수 없었고 결국 55분 동안 차량에 머무르다가 10시 한 30분 정도에 이제 차량에서 나와서 이태원 이 파출소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동한 것 자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고 그 이동하는 동안에 이 그 관할 서장으로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를,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심각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1시간 반이나 거쳐서 불과 1.9km를 이동했다. 어느 국민이 이런 경찰서장을 믿고 이 치안과 질서 유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엄중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엄정한 이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차량 속에 있었던 그 1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감찰 진행 중이지만요, 위원님. 네. 정말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감찰도 그렇고 특수부분 수사도 그렇고 초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조금 규명이 돼야 되겠죠. 9시 반에 보고를 받고 9시 47분에 그 차에 탔으니까 차에는 경찰서장 차에는
경비 전화가 다 연결돼 있고 통신망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로에 차량이 다니는 그 도로를 좀 한두 차선 터서 인파를 좀 분산시켜라 이런 정도의 지시를 했다면 그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면 뭐 결과론적이지만 굉장히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차를 고집한 것도 그런데 차 안에서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 전화를 이용해서 보고도 받고 지시를 했음직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럼 네. 도대체 차 안에서 뭘 한 건가? 이제 우선 많은 분들이 저녁을 먹고 차를 탔으니까 저녁 때 반주를 하고 잠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선 감찰반에서 찾아보니까 식당에서 뭐 술을 많이 마신 흔적은 일단 영수증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단 뭐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찰서장이라면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잠을 잤을까 싶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것 같은데 경비 전화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개인 휴대전화로 누군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랑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임재 그 서장은 사실은 이런 경비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제 경찰대 국이고 고향 주변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부임을 했었고 네. 경찰서장을 구례 경찰서에서 서장을 했는데 이제 그곳은 시위가 많거나 뭐 경비 소요가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용산 서장은 좀 이런 시위나 이런 대응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인사한 지가 이제 1월에 인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인사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대로 갔는데 그 부분도 지금 와서 보면은 좀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얘기를 정말 이게 상식적인가라는 싶은 행적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태원 파출소까지 갔다. 근데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뒷짐지고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의 어떤 CCTV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 본인이 맞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근데 궁금한 건 지시를 하지 않았으니 위에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근데 보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때. 왜 그랬을까요? 그 뒷짐을 지고 그 혼잡한 상황에 걸어갔다는 것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또 옥상에서 지켜봤다는 얘기 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확인해 볼 것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이분은 공직자의 자격도 없고요. 무능함을 어떻게 이 정도 무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컨대 상황이 이러면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병력을 파병해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만 가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를 않았어요. 1시간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제가 걸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1시간에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찰 지휘부의 그 무능함과 무책임은 거의 하늘을 찔러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 경찰 몇 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월호가 참사가 있은 이후에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첨단 그 무전기 시스템을 재난용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전혀 가동 못했어요. 재난통신만 전혀 그리고 가동되지 않아요. 이게 대통령실이 먼저 알아가지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금 얘기하는 용산청장 다 이 대통령실보다 늦게 압니다. 보고 체계가 완전 완전히 무너진 망가졌다는 거죠. 지적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통제를 하고 모든 것을 사실은 지휘 명령을 해서 작동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는 국가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이제 우리의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이 존재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권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의 어떤 무능 뭐 이런 것이 가장 밑바닥에서의 어떤 원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건 정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경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용산경찰서뿐만이 아니라요. 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의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상황실 책임자가 류미진 총경이었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상황실의 책임자이지만 상황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어떤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의 부실 대응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부분 112 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이 당시의 상황실에 있지 않고 본인의 사무실에 있느냐, 늦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부분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당시 참사가 있었던 날 6시 이후부터 6시 한 30 몇 분부터 이미 112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압사사고를 당할 것 같다, 무섭다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은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했던 1시간 24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것도 그 밑에 있는 팀장의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시간 24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다치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상황관리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기 발령 조치가 났고 수사 의뢰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직무태만이나 또는 직무 유기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류미진 총경. 이게 뭐 관행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이 나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24분이 공백이었습니다. 차장님, 저 군대에 있을 때 상황실에서 이제 근무를 서면 보고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 반은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상황 파악에 분주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최초 이 보고에 대해서도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하거든요. 네. 상황 관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책임자로 지금 그날 당직을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상황 관리관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일단 자신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판단도 못 내리고 지시도 못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상황 관리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상황실이 어떻게 움직였길래 상황관리관에 1시간 40분 뒤에나 그런 긴급한 상황을 보고를 했을까? 저는 이것도 의아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11시 즈음에 알았는데 112 상황실은 11시 40분이 돼서야 상황관리관이 상황을 파악할 정도 40분의 현장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의 이 지휘체계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시간이 공백이 발생했고 그 공백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까? 경찰은 본연의 업무가 치안과 질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조직이 경찰 조직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렇게 가동하지 않는 조직,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경찰청의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유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종합 점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거 이제 경찰청 특별감사팀에서 당시 상황실 근무자 전원을 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대부분의 시민들, 많은 분들은 SNS 통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이 이렇다 전파하고 심각성을 아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경찰의 이 중요한 지휘부만 이거를 몰랐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찰 조직의 문제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한 것 같고 이런 문제 제기가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뿐만 아니라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한번 그 논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14만의 거대한 조직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제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했죠. 거기에 경비, 교통, 보안
정보까지 심지어 대공수사권까지 이제 독점하게 됐고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서 네.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바람에 또 그 경찰을 직접적으로 그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이라도 더 가지고 최소한 인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었죠. 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용산 서장, 경찰서장이 다 부재 내지는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경찰의 현 주소예요. 경찰청장이라면 주말마다 그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발생했다면은 어떻게 그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잘 생각을 합니까? 그 시위가 그때 벌어지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본인의 관사가 버젓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 필요 없다 하고 서울 대치동 집에 가서 자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니까 택시 타고 지금 서울청장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용산서장은 아까도 많이 얘기했고 그 류미진 네. 총경 문제도 얘기했는데 경찰 수뇌부 자체가 작동이 안 한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고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또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수사가 끝나도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뭐 그게 감사가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찰의 문제점을 낱낱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4만 공룡 조직이 된 경찰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뭐 하나의 뉴스 같은 걸 많이 진행하면서 이제 뭐 경찰의 사고 현장, 뭐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는 지인들이 그래도 경찰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 매우 힘든데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아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